사보개혁 이후 이 땅에선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어허, 이런 고얀. 미안하게 됐수다. 뭐? 됐수다? 어? 야, 이놈아. 어디 감히 양반한테 반말이야, 반말이, 어? 양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천지가 개벽하고 자고 일나면 바뀌는 게 세상이다. 양반하고 쌍놈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어디서 양반 타령이고? 야, 이놈아. 아이고, 이거 왜 들이겠습니까? 진정하십시오. 저렇게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는 기고? 내 참 하다 백정놈까지 나서는 세상이라니, 어? 아유, 말세다, 말세야. 아유, 죄송합니다. 흥정을 붙이고 싸우면 말일을. 왜 이러십니까? 어땠어 천한 백정놈이 누굴 가르치려고 드노? 니는 주제도 모르나? 양반 상놈 없어진 지 오래라면서요. 니 또 뭐고? 반상차별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백정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참, 내가 재수가 없을라 그래.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됐다지만 불가촉 천민 백정에 대한 차별만은 여전했다. 나리, 특히 진주 지역에서는 그 차별이 더욱 심했는데 그 때문인지 백정에 대한 차별의 부당함을 자각하고 바로잡으려는 이들이 어느 것보다 먼저 생겨나고 있었다. 백정도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한다. 인간은 저울처럼 평등하다. 이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했던 백정.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구한말, 백정들 중엔 돈을 벌어 자수성가한 이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제법 이런 재수 없는 자식. 죄송합니다. 발로만 죄송하면 안 되지. 어디 백정아지 놈 주제에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해? 야, 왜 이러십니까? 아니 좀 쓰이. 왜 이래? 잠깐. 야, 이놈들. 그만해주지 못해?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한 아이. 아이는 백정 이학찬의 아들이었다. 이학찬은 백정이지만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일하는 사람들 시키시지 직접 여기까지 오십니까? 왜요? 주인장은 내가 온 게 싫으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아유, 근데 나리, 그 존댓말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가 들으면 저만 병을 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시장에서 주인장처럼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요? 존댓말 들으실만 하니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동네 아이들한테 옷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 네, 다 봤습니다. 가서 때려줄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때리다니요. 그래봤자 되려. 그럼 내가 나서겠습니다. 앞장서거라. 널 이리 만든 고얀 놈들을 내 가만둘 수가 없구나. 아이고, 나리,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나리가 나섰으면 제가. 백정인 게 죄입니까? 백정 자식인 게 이리 억울하게 맞고도 따지지도 못할 죄라도 되냔 말입니다. 가자. 안 됩니다. 전 괜찮습니다.
넌 분하지 않느냐? 괜히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까지 경을 칠까 그게 무서울 뿐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백종인 건 부끄러운 것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당연히 넌 더욱 떳떳이 고개 들고 살아도 되고. 하지만 세상은 말로만 평등하다 하지 않습니까? 아, 모두가 평등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모두가 평등한 곳이란 어딜까? 그곳은 바로 교회였다. 그러나 왜 이러십니까? 왜? 아니 선교사님, 아무리 조선 사람이 아니라 해도 이카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우리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 저 백정같이 천한 것들하고 예? 한 자리에서 예배를 보라 그러십니까? 백정은 사람 아닙니까? 지저스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평등합니다. 이거 지저스 분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천국 못 가십니다. 백정들하고 같이 가는 천국 따위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 선교사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러지 마십시오. 잠깐만. 니년 서바이 소자박은 돈 많이 짓다 카디. 아이고야, 이제 막 눈에 비는 게 없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디 감히 백정 주제 머리에 비녀를 꼽아. 세상이 개화됐다고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기가. 죄송합니다. 샌내가 주제를 모르고 용서하십시오. 선교사들, 앞으로 백정들 계속 교회에 부를 끼마 바로 말씀하이소. 그러나 저희가 안 올 테니까요. 뿌리 깊은 백정에 대한 차별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유. 그렇게 뭐하러 그런 데 가서 교회 그만고 앞으로 그런 데 가지 마라. 어차피 가서 좋은 거 보지도 못할 거. 아니요. 갈 거예요. 가서 교회 밖에서라도 기도할 거예요. 손발이 얼어 터져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백정자식이라고 서름받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빌 거라고요.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백정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백정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으면 좀 들어가서 마시고. 아이 그런 소리 말어. 백정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 남의 장소 방해하지 말고 어여 가. 아유 냄새, 돼지 냄새. 아유. 개 돼지만도 못한 백정놈의 신세라니. 이중 이학찬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 문제였다.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아니, 우리 아버지 왜 늘 나가지고 이 백정팔자를 대물려 마셨네 진짜. 그만해. 내 아들이 나한테 한 소리 같으니. 형님은 돈이라도 많이 모아놨지. 형님. 근데 형님 아들은 이번에도 학교 못 들어간 기가. 그 한양에서는 그 백정 자식이 외국에서 또 유학도 갔다고 한다던데. 그게 큰 부자들 얘기고. 한양에 있는 학교도 다 가보고 했는데 백정 자식이라고 번번이 됐잖아. 그럼 그 공립학교 있다 이가 요번에 새로 생긴다는데 거긴 어떤데?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리고 뭐 거기라고 받아주겠어. 에이 형님, 그 학교 세우는데 이 돈이 많이 든다 이가. 애초에 그 돈을 좀 보태면은 혹시 아나? 돈 많은 백정 이학찬은
아들을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는데 벌써 2달째죠. 교회엔 여전히 진도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내가 give up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 교회 못 들어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군요.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들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백정을 미워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나리! 그러니까 학교에 추천서를 써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들놈 학교 보내는 게 저희 식구 소원입니다. 나도 써주겠습니다. 학교 가는 거 참 훌륭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후 이학찬은 새로 짓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찾아간다. 그래, 학교 짓는 걸 돕고 싶다. 예.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미천한 힘이나 보태고 싶습니다. 대신에 저희 아들놈 입학만 좀... 이건 강상호 나리와 교회 선교사님이 써주신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땅 문서입니다. 자네가 백종 노릇하면서 돈 좀 모았다고 하더니만 헛소문만은 아니었나 보네. 뭐 나 혼자서 된다 안 된다 하기 힘들겠지만 자네가 학교 세우는데 이만한 돈을 기부했는데 아주 어렵게 하겠는가? 응? 감사합니다. 죽어도 이 은혜 안 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던 아들의 학교 입학.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생각에 이학찬은 희망에 부풀었다. 학교에 가려면 옷 도 신발도 깨끗해야지. 누가 봐도 백정 자식처럼 안 보이게.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 정말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속구만 살았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넌 이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이나 해. 아이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어허, 뭐 그 정도 가지고 가보개혁으로 세상이 뒤집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앞으로 백정도 사람같이 살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래봤자 민족에도 백정은 도안이라는 빨간 도장이 떡하니 찍히는 판인데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그 도장부터 없앨 테니 걱정 마요. 어머니도 비녀 꽂고 교회 갈 수 있게 만들 테니까. 어이구, 큰 소리는. 그래, 네 덕 좀 보자. 그러던 어느 날 기분입니 나요. 더우입니다. 고맙네. 수고하게.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오셨습니까? 나리 덕분에 제 아들 녀석이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요?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여보. 아버지, 무슨 일이야? 집에 불이라도 났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 댁에서 이걸 보냈어요. 아버지,
저희 집 학교 못 가는 거예요? 학교 입학을 약속받고 기부한 땅 문서를 돌려받은 이학찬은 그 길로 교장을 찾아가는데 교장 선생님, 제게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입학할 수 없다니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지 않았는가? 선생들도 반대를 하는 데다가 학부모들도 백정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는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낸도 수가 있겠냐고. 교장 선생님, 부디 저는 백정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소원입니다. 제 아들 하나만 제발. 글쎄, 자네 아들 하나 받아 주었다가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백정들이 자기 자식을 받아달라고 하면은 그땐 내가 뭐라고 해야겠나? 어? 아무튼 안 되는 일이니 그만 물러가게.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안 됩니다. 그만 들어가게. 안 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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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님. 결국 이학찬의 아들은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다. 그만 가시죠.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린 이학찬. 뭐? 어서 오십시오. 자넨 또 술 사러 왔는가? 아닙니다. 나랑 술 한잔 할 테니 술상 좀 내오십시오. 아유, 날이 안 됩니다요. 백정은 못 앉힙니다요. 백정이 뭐요? 백정도는 피가 묻었어? 거기 누린내가 나오? 백정은 내 돈 내고 술도 못 마시단 말이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행패가? 썩 가지 못해? 이깟 주막에서도 백정이랑 사람 차별을 해.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달래? 병을 옮겨! 백정이 왜? 무슨 죄냐고? 아니 이 사람이 미쳤구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잘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만 가시죠. 아유 재수없어. 아유.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절망스런 기분을 안고 돌아오던 이학찬. 그의 눈에 들어온 건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던 장면이었다. 너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아버지, 누가 너한테 이런 거라고 그랬어? 내가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학교도 못 가는 백정팔자인데 이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야? 이놈의 자식이. 그래, 이놈 손모같이 잘라버리자. 그렇게 해서라도 백정지 못하게. 손내, 어서! 내 낳고 너만은 내 위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아니,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자신이 사람처럼 살게 하고 싶은 게 그리 손가락질만을 말한 짓입니까? 백정은 꼼짝할 수 없는 겁니까? 백정도 사람인데요. 나도 애민데요. 백정들의 처참한 현실에 강상호는 백정에 대한 차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한다. 얼마 후 놀랄 일이 벌어졌다. 제 아들놈을 교장 선생님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데려왔습니다. 강상호가 데려온 아이는 놀랍게도 이학찬의 아들이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아이, 나리 어떻게 그런... 날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아이고 나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 사람이 나리께 그런 신세를 지면 아니면 무슨 수라도 있어요? 우리 아들 당신처럼 멸시받고 짓밟히면서 그리 살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난 괜찮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백정이 이가의 아들이 아니라 강 선생의 아들이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똑똑해서 잘 가르치면 좋은 인재가 될 듯해 제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시켰으면 합니다만. 아니 그게 그래도 백정의 아들이라 입학이 안 된다면서요. 전 아시다시피 백정도 아닐 뿐더러 대대로 양반 가문의 자손이니 제 아들이 입학하는데 문제될 게 없을 듯한데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제 아들의 입학을 거부하신다면 전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소송이요? 강상호는 학교에 가기 원하는 백정의 아이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결국 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리고 1923년 강상호는 백정, 이학찬 등 뜻있는 이들과 함께 백정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한다. 백정도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한다. 인간은 저울처럼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사 운동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고 배우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백정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 자리가 될 겁니다. 형평사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형평사는 크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라고 하는 계급 타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쟁이, 갑바치라고 놀려 부르는 이런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 권장, 즉 야학과 강습소를 설치하여 우리도 배우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백정들끼리 서로 돕고 살자라고 하는 상호부조였죠. 그런데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백정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우리의 자리를 넘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진주 지역에서는 육고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요. 더 나아가 시도 때도 없이 형평사에게 물리적, 정신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1923년 시작된 형평운동은 빠르게 위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2년 이 급진적인 세력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형평운동은 급격하게 위세가 줄어들게 되었었죠. 1935년 결국 형평사는 대동사로 이름을 바꾼 뒤 일본의 협조적인 노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형평사는 사라지게 되었죠. 더 넓힐 영토가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천자시옵니다. 영토도 영토지만 국가가 부강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천자께서 이뤄내셨습니다. 아이, 그만 띄워주시오. 내 아주 어지러워 죽을 것 같소. 배신들의 칭송이 자자한 강화.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주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다. 물 들어온 김에 노저울 했다고 이참에 인두세를 걷어들여 우리 주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두세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 천하를 얻는 것 또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요. 천하. 역시 천자시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내셨사옵니까? 정녕 그리들 생각하십니까? 진정 인두세를 거두어 들이는 게 옳은 방법이라 여기시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하질 않겠어. 많이 거둬들여야 많이 쓸.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천하를 얻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옵니까? 그것은 단지 가혹한 수탈일 뿐. 분명 하늘도 노할 것이옵니다. 천자인 자신 앞에서 하늘을 운운하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강왕. 간언을 한 대신을 관역 삼아 위협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네. 그대는 여지껏 내가 백성들의 고열이나 빨아먹는 암군이라 여긴 것인가? 신, 천자께어서 백성들의 곡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길 청하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심정이려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고만장이 하늘을 찔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강왕. 그는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그 즉시 피해 심판을 내렸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그게 누구든 다 피를 보게 될 것이요. 그게 비록 하늘일지라도. 하늘도 무서울 것 없었던 주나라 강왕. 그런데 이토록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폭군 강왕을 쩔쩔매게 하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부인 하씨였다. 날이 추운데 오느라 불편하지 않으셨어, 부인? 그러게 날도 추운데 왜 오라가라 하시는 겁니까? 미안하오. 이쪽으로 좀 앉으시오. 왜 이러시오, 부인? 그러게 천자라면 처신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천하를 호령하던 강왕과 그런 그를 거부한 부인 하씨.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이보게. 자네 그 얘기 들었는가? 천자께 없어 전농을 불러들이셨다네. 전농이라면 대사농 소속 하급 관리가 아닌가? 맞네.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자넨 인두세를 걷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옵니까? 자네 생각에도 영 아닌 것 같은가? 네, 그러합니다. 인두세를 걷자는 건 백성들의 신음에 귀를 막고 민심의 고초에 눈 감아버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아휴, 그런 조정 간신배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또다시 피바람이 예고된 상황. 그런데 대신들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강왕을 보며 의아해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이걸 왜? 내 자네와 같은 자가 곁에 있단 사실에 기뻐 그러네. 더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게. 망극하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후로도 강왕은 하급 관리인 한빙을 종종 궁으로 불러들였다. 서방님 오셨어요? 근데 뭘 만드는 중이요? 서방님 드리려고 손수건에 수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도 천자께서 부인 주라고 하사하셨소. 천자께서 서방님을 잘 봐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나도 마냥 편하고 좋지만은 않소. 참, 천자께서 이번엔 부인과 함께 들라 하던데. 저도요? 멋진 서방이랑 사니 이런 호사도 다 누려보네요. 천재 깨워서 드셨사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내 못 좀 찾느라. 편히들 앉으십시오. 인사드리시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십니다. 부인, 그 장신구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예, 서방님께서 주신. 얼마 전에 천자께서 제게 주신. 뭐라! 한빙 이자를 당장 끌어내거라! 예! 왜 이러십니까? 혹시 소실이 무슨 실수라도? 이쁘다 해줬더니 니까지 게 감히 이 천자의 것을 훔쳐? 갑자기 한빙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강왕.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발 저희 서방님 좀 살려주십시오. 네. 왜 훔쳐갔느냐? 억울합니다. 훔치다니요. 천자께서 제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장신구나 군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다 돌려드릴 테니. 넌 내가 무엇을 훔쳐갔다고 하는지 모르는구나.
딴 거 말고 어찌 내게서 훔쳐갔느냐? 네 부인 말이다. 자신의 부인을 한빙이 훔쳤다 말하는 강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궁박시찰을 나온 강화. 그는 우연히 하씨를 보게 됐고 곧 첫눈에 반하고 만 것인데 잘 어울린다. 저 여인에 대해 알아보거라. 예. 서방이 있다 그 말이지. 이 천자가 이 세상에서 못 가질 게 무엇더냐? 그놈이 훔쳐간 것이다. 내 부인을. 천자께서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그게 무슨 억지란 말입니까? 하면 네 말은 내가 미치기라도 했단 말이냐? 여봐라! 놈을 당장 끌고 와 성단령에 처하거라! 예! 왜 이러는 거죠? 이거 너라! 이거 너란 말이다! 서방님! 서방님! 그렇게 한빙은 억지 누명을 쓰고 노역장으로 향했고 하씨는 강왕의 후궁이 됐다. 천자께서 드셨사옵니다. 부인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내 준비해 보았어.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것들이요. 내가 직접 꽂아주겠어. 이제분이 부인이 지금 입고 있는 의상에 잘 어울리는 색은 아닌 것 같구려. 난 그만 나가볼 테니 식사는 꼭 하시오. 하씨는 후궁 첩지를 받았음에도 그에게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았다. 마마, 이제 그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언제까지 천자 깨워서 마마님만 바라보게 하실 겁니까? 자네,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는가? 예, 하달만 하십시오. 이걸 공박상인 노 씨에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예, 마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후 하씨는 한빙으로부터 답신을 받게 됐다. 부인, 나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 노역도 견딜만 하고
밥도 잘 먹고 있어. 아니 부인도 아프지 말고 잘 버텨내야 하오. 이겨내야 하오. 서방님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씨에게 남편 한빈이 보내준 서찰은 유일한 기쁨이고 위로였다. 이후로도 하씨는 한빈과 수차례 서찰을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랬는데 이번에도 잘 부탁하마. 예, 마마. 저것은 궁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데. 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것이냐? 마마, 그것이 왜 천자의 측근손에 들어가 있냐 물었다. 그것이 하면 지금껏 내가 쓴 모든 서찰들이 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얼마 전 강왕은 산책을 하다 우연히 하씨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녀가 자신 몰래 남편 한빈과 서찰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강왕은 하씨의 미소가 다시 보고 싶어 그날 이후 그녀의 서찰을 가로채 자신이 대신 답신을 써왔던 것. 하면 서방님은 어찌 될 것이냐? 자결하셨다옵니다. 마마, 서방님. 이런 바보 같은 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넣으십시오. 넣으시란 말입니다. 어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오? 이러다 잘못되면 서방님도 가시마당에 제가 살아 무엇한단 말입니까? 서찰을 훔쳐보니 즐거우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사람을 어찌 이리 농락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찌 이리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부인이야말로 어찌 이리도 날 비참하게 만드는 거요? 어찌 죽은 자를 따라가려 한 것이? 이렇게 오매불망 부인만 바라보고 있는 난
난 보이질 않는 것이오. 서방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씀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어찌 생각하는지 다 알면서 어찌 그런 같은 남신을 그렇게라도 해야 부인이 우찌라소. 부인의 이 궁으로 들어와 미소 한 번 지은 적 있어. 오직 그때뿐이었어. 전 늘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전장께서 절 이국에 가둬놓지 않으셨다면 그건 내 곁이 아니잖소.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소. 왜 하필 저입니까?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 왜 하필 저이냐 말입니다. 사랑하오. 사랑. 처음으로 보기만 해도 떨리고 상상만 해도 설레었던 여인이 부인이었어. 그랬어. 혼자 하는 게 어찌 사랑입니까? 전 천작게 떨렸던 적도 설레었던 적도 없는데 어찌 그 마음을 사랑이라 하시냐 말입니까? 내 사랑을 모욕하지 마시오. 뭐라? 부인을 항시 감시하거라. 단지 못하게 내 옆에서 평생 늙어 줄게. 무조건 감시하거라. 알겠느냐? 그래. 부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냐? 어제부턴 식사도 잘하시고 평안한 느낌이라 하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한 달여가 지났지만 강왕과 하씨 사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다니시다간 곧불 걸리십니다. 그날 이후 강왕과 하씨 사이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었고 자신에게 순애보를 보이는 강왕에게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
유람을 다녀올 순 없을런지요. 유람 말이요? 아, 날이 이리도 찬데. 궁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내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려. 미안하오. 어디로 가고 싶소? 어디든 말만 하시오. 그렇게 그들은 첫 유람을 떠나게 되는데 참 아름답구나. 부인, 뭐라 하셨소?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보게 해주셔서. 천자께서는 제가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지만 저는 죽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바라건대 부디 절 서방님과 합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옷이 날 서방님에게로 데려다줄 날개가 되어주겠지. 그렇게 다니시다간 곧불 걸리십니다. 저 유람을 다녀올 순 없을런지요. 어디로 가고 싶소? 어디든 말만 하시오. 그놈에게 가겠다고! 날 배신하고 죽음을 택한 것이냐? 그럴 것이냐? 내게 보여준 그 미소는 다 무엇이었더냐? 여보라! 한씨 시신을 찾아내! 한빙의 묘가 보이는 곳에 묻어주거라! 죽어서도 만날 수 없게! 죽어서도 바라만 볼 수 있게! 하씨의 유언에 분노한 강황은 일부러 두 사람의 무덤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각각 나무가 자라더니 위로는 가지가 서로 얽혔고 아래로는 뿌리가 서로 맞닿게 되었죠. 이때 한 쌍의 원앙이 날아와 서로 목을 부둥켜 안으며 구슬피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송나라 사람들은 감격하여 이 나무를 상사나무, 그리고 그 무덤에서 핀 꽃을 상사꽃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바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몹시 그리워해서 생긴 병, 바로 상사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사랑이 낳은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린 강황, 그리고 그로 인해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빈과 하씨. 이 이야기는 상사병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봉건주의 사상이 팽배하던 시기, 여인이 너무 똑똑해도 흠이 된다. 그리 일렀거늘 뭐가 어째? 서책에 있는 곳으로 유람을 가게 해달라. 저는 아버지가 만든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배부른 소리! 그리 유람을 가고 싶거든 혼인을 한 후에 이 서방의 허락을 받고 가거라. 명나라 수도에서 한 연극이 인기를 얻고 있었다. 자유, 간절히 바라는 내 소망. 나는 진정 어찌해야 할까? 한 발자국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사랑도 꿈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면 나는 현실은 지독한 슬픔뿐. 현실은 지독한 슬픔뿐. 공연되자마자 순식간에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연극 모란정. 그런데 이 연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명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는데 연극을 본 여인들이 계속해서 자결을 했던 것. 뭐라? 또 자결을 해? 벌써 20명째라고 합니다. 이 대체 무슨 회개한 일인 것인지. 그럼 이번에도 공극을 보고. 예. 대체 그 공극이 뭐길래 이리 사람들이 죽어나간단 말인가? 죽음을 부르는 연극이라 불렸지만 그 내용은 젊은 남녀의 평범한 러브 스토리였다. 늦어서 미안하오. 대체 무엇이 여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걸까? 낭자. 기다렸습니다, 공자님. 낭자. 그때 연기를 하던 여배우마저 무대 위에서 쓰러지고 마는데. 낭자. 배우가 쓰러졌어. 의원을 불러주시오. 어서. 어찌 이런 일이 진짜. 명나라 여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연극 모란정.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모란정이 발표되기 몇 해 전. 장원이라니. 과연 내 아들이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라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좋은 날 어찌 이리 안색이 안 좋습니까? 왜? 어디 몸이 아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실은 그게 이번에 장원급제를 했다지. 축하하네. 영광입니다, 수보나리. 내 아들놈도 자네처럼 이리 과거에 급제하면 얼마나 좋을꼬. 이번에도 또 떨어졌으니. 뭐든 3-4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4번째네. 해서 말인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나? 대리시험이요? 한나라의 수부라는 분이 어찌 그런 부탁을 한답니까? 조용하지 못할까? 네가 뭘 안다고 이 방장인 것이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재상이시다. 당연히 정을 들여드려야지. 만약 오라버니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라버니는 물론 재상이 훌륭한 업적에도 흠을 남기게 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어허, 사내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아버지. 어서! 여인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시대, 당연하는 숨막혀 있고 당연조는 그런 여동생을 안타까워했다. 아버지, 현아는 현명한 아이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거늘. 그건 그렇고 너 혼자 잘났다고 대나무처럼 꼿꼿해서는 절대 큰 기둥이 되지를 못한다. 너를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 있어야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 내 말
없겠느냐? 예, 아버지. 당현조의 마음이 어지럽던 그날 밤, 북풍아, 매화의 마음을 안다면 더는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지 마렴. 잠 못 드는 건 당현조뿐만이 아니었다. 당현아는 자신의 위태로운 마음이 더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당나라 시인 최도융의 시가 아니더냐. 왜? 누가 너를 흔들기라도 하느냐? 제 홀린 날이 잡혔대요. 뭐라? 이리 빨리? 금음날 좋아하는 물건을 나뭇가지에 걸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해서 혼례를 늦춰달라 빌었느냐? 아니면 아예 박살내달라? 오라버니, 저를 될 일이 아닌 일에 힘쓰는 어리석은 여인으로 보셨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뭐라 빌었느냐? 이 오라비가 다 들어주마. 정말이죠? 약속부터 해주십시오. 뭔데 그러느냐? 아직은 비밀입니다. 참, 오라버니, 무엇이든 입속에 혀처럼 굴면 얻지 못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첨을 통해 얻은 마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심이 아닌 마음을 얻은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진정 재상나리를 위한 길인지, 또 나라를 위한 길인지 오라버니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한 길. 당현조는 여동생의 조언대로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로 하는데, 하지만 그 후 폭풍은 거셌다. 이러려고 장원급제를 했느냐? 폐하get도 아닌 타상시라니, 그것도 수장도 아닌 하급관리. 성검다 아버지. 내 이럴 줄 알고 재상나라의 청을 들어드리려 한 것이거늘. 이런 어리석은 자식. 당시 재상의 권력은 황제 만력제보다 더 높았는데, 당현조는 그런 재상의 눈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직접 한번 말해보게. 내 어디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가? 재상께서는 병력을 강건하게 하여 북방 오랑캐의 남침을 막으셨지요. 그리고 호시를 재개하고 황허의 치수공사를 완성하며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셨습니다. 허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셨지요. 개혁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었다. 그들도 명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백성들은 굶어 죽고 나라는 무너졌을 것이다. 하면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이 나리집 곳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자네의 오해일 테지. 해서 상소를 계속 올리겠다. 예. 허니 저를 불러 설득하실 생각은 마시지요.
거기에 다른 이의 과실이 적혔다면 그건 상소지만 나의 과실이 적혔다면 그건 쓰레기일 뿐이네. 잘 가게. 자네는 오늘부로 파직되었네. 신념을 따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오라버니. 아이고, 내일 혼례를 치를 신부께서 어찌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잠이 안 와서요. 오라버니, 오래전 집신을 보면서 저와 나눈 얘기 기억하세요? 집신? 그때 오라버니가 그러셨죠. 아무리 약한 지푸라기라도 함께 엮이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라버니, 혼자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니 네 말 뜻은 알겠다만 그만 두거라. 오라버니, 세상 일이 그리 말처럼 쉬운 줄 아느냐. 공부하며 배운 것만 가지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넌 여인이라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아의 가슴에 비수로 꽂히게 된다. 그렇게 날이 밝고 우리 현아가 조신하게 집에만 있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오. 허니, 잘 부탁하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가시지요, 부인.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벗이자 한없이 다정한 여동생이었던 당연아. 당연조는 불편한 마음으로 여동생을 떠나보내는데 그 후 당연조는 관직에 대한 미련도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도 떨쳐낼 수 없었고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여동생을 탄압했던 시대에 대한 분노를 시로 써내려갔다. 본시 울긋불긋 아리따운 꽃 활짝 피었건만 이렇게 허물어진 우물과 담장에 맡겨져 있네. 이 좋은 날 아름다운 경치를 헛되이 보내니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일은 네 집들에서인가. 요즘 백성들에게 그 이상한 시 하나가 화제라지. 별 내용 아닙니다. 그냥 어떤 놈이 신세 한탄으로 몇 자 끄적여 놓은 것 같은데 그냥 읽기 편하니까 떠들어 대는 것이겠지요. 당연조는 그로도 무수한 시를 발표했지만 그 뜻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방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아버지, 돌아가기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아버지. 너는 이미 출가 외인.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 죽어야 하거늘. 현아? 아니, 여긴 어인일로 와. 어서 돌아가래도. 현아야.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네 꼴이 왜 이런 것이야? 오라버니, 당연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맹자왈 이님심야 의인 노ян이라 인유개견 방측지구 하나 유방심
이부지구한다. 학도 학문지도 무타하니 구기방심 이은이라. 저는 서방님 글 공부하실 때만 기다려줍니다. 말씀하실 때와는 달리 참으로 시원시원하고 어딘가 듣기 좋은 목소리를. 지금 누구 놀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서방님 책 읽는 것이 듣기 좋아서. 여자가 너무 똑똑하다고 맞고 밥에 돌이 들어갔다고 또 막. 이런 처죽일 놈을 만나? 내 이놈을 당장 가만히 있지 못해! 뭘 잘했다고 우는 것이냐? 내 안탁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일렀거늘. 아버지, 소문나 좋을 곳 없다. 어서 석기 돌려보내거라. 아버지. 아버지. 현아는 아버지 딸입니다. 어찌 그리 비정하게 대하십니까? 남편 말이나 잘 들으면서 조신하게 지낼 것이지. 왜 남편의 말에 말대꾸를 해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란 말이야. 어서 싹 돌려보내. 아버지. 현아야, 일단 안으로. 현아야. 현아야, 이게 무슨 짓이냐? 정신 차리거라. 어리석은 것아,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는단 말이냐? 대체 왜? 그렇게 여동생이 죽고 당연조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 세월이 흘러 몇 년 후. 여인이 너무 똑똑해도 흠이 된다. 그리 일렀거늘. 뭐가 어째? 서책에 있는 곳으로 유람을 가게 해달라. 저는 아버지가 만든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배부른 소리! 유람을 가고 싶거든. 혼인을 한 후에 네 서방의 허락을 받고 가거라. 아버지! 당연조는 연극을 보며 여동생을 떠올렸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시대를 한탄하는데, 남자. 기다렸습니다. 공자님.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낭자. 배우가 쓰러졌어. 의원을 불러주시오. 어서. 여배우가 공연 도중 사망한 것. 갑작스런 상황에 당연조 역시 당황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연극을 본 여인들이 자결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죽음을 부르는 연극,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당연조에게 숨겨져 있었는데, 연극 물안정의 희곡을 쓴 이가 바로 당연조였던 것. 궁에 있을 때도 바람잘 날 없더니 이번엔 공극으로 뒤통수를 쫙! 남녀간의 정을 다룬 것입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여인들에게 밖으로 나와 활동하라. 자유연애를 하라. 봉건 예교의 반기를 들어라. 그래 선동하지 않았더냐? 씨를 지어 세상 밖에 내놨을 때는 눈치 못 채더니 이제야 좀 말귀를 알아듣나 봅니다. 이놈이 그래도 당연조는 대체 왜 이런 문제작을 쓰게 된 걸까? 몇 해 전 여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동생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당연조. 그때 금음날 좋아하는 물건을 나뭇가지에 걸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해서 뭐라 빌었느냐? 아직은 비밀입니다. 당연조는 여동생의 소원을 풀어보게 되는데 저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불꽃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생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꿈. 해서 저는 다른 꿈을 꿉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훌륭한 재상이 되게 해주세요. 해서 이 땅의 연약한 여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 일이 그리 말처럼 쉬운 줄 아느냐? 넌 여인이라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여동생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는 사실에 당연조는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 그리고 제2의 당연아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처음엔 조정에 나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리 꿈을 꿨지요. 허나 썩은 물이 어찌나 고였든지 혼자서는 퍼낼 수가 없겠더이다. 해서 시를 썼소. 썩은 세상을 헐뜯고 싶었지. 헌데 빌어먹을 배운 자라는 것들은 그 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더이다. 시라면 설마 그때 신세를 한탄하던 그 시? 본시 울긋불긋 알이 땅꽃 활짝 피었건만 이렇게 허물어진 우물과 탐장에 맡겨져 있네. 이 좋은 날 아름다운 경치를 헛되이 보내니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일은 뒤집들에서인가? 잘난 너는 물론이거니와 재능 있는 여인들이 썩은 우물 안에 갇혀있는 게 한스럽다. 나는 모두에게 외치고 싶었소. 세상이 변하고 있다. 아니, 그대들이 움직이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 움직여라. 아하, 이런 고얀 놈을 봤나? 놈을 당장 처형하라! 명나라에 뿌린 성리학과 봉건 사상을 거부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죄로 죽음에 몰린 당연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당장 처형하라! 나라를 어지럽게 한 죄로 처형당하게 된 당연조. 그런데 그때 나리를 풀어주세요. 나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나리를 풀어주세요. 나리를 풀어주세요. 여인들이 당연조의 석방을 외치며 몰려든 것. 당연조는 이제 어떻게 될까? 모란정으로 백성들에겐 일약 스타가 됐지만 조정에선 문제아로 찍힌 당연조.
하지만 결국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말 사람들은 점점 개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봉건사회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에 탕현조의 모란정이 불씨가 돼 여성들까지 목소리를 높이자 탕현조를 사형시키려고 했던 관료들은 결국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대의 자화상을 희곡으로 승화시키며 비판했던 탕현조.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와 작품관이 같고 동시대를 살았던 그를 동양의 셰익스피어라 부르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생가에 탕현조의 동상까지 세웠는데요. 이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극작가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해 그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다 갚아주마. 다 박살을 내줄 것이야. 나는 못할 일이 없네. 그리만 하면 그 집안의 피눈물을 볼 수 있겠나. 살려다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주상 전하, 소인의 처가 아비를 죽였사옵니다. 다 갚아주마. 다 박살을 내줄 것이야.